반가워요. 저는 홍수 선생님입니다. 우리 M4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잘 있습니다. 서로 생사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리딩 공부할 때 조금 더 정확한 공부가 될 수 있게 가이드를 주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리딩, 즉 사고력 공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글을 읽으면서 일정한 스피드, 그리고 의미문제를 끊어 읽으면서 문장에 대한 읽기와 이해가 동시에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문장들이 있어서 문장을 이해할 때 글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해석해버리면은 아마 몇몇 문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미군대로 쉬운 말로 이해하시고 문장들에 대한 요지나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잠깐 읽다가 멈추어 생각하는, 즉 여유롭게 공부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빨리만 읽으면 좋은 리딩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은 사고력 공부가 진행이 되셔야 되고 그 가이드를 주고자 이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먼저 지금 선생님 화면 보이시죠? 이거 보이나요? 네, 먼저 교재 오늘 가이드를 주고자 하는 유닛이고요. 옆에 보면은 이제 워크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워크북을 지금 받으실 수 없으셔서 숙제 카페를 통해서 다운을 받을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선생님은 리딩 책과 교재와 워크북을 이렇게 동시에 보면서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동시에 이렇게 편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스스로 학습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유닛 짜잔 11이네요. 쥐라프 기린입니다. 네, 사진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번개는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네요. 번개입니다. 도대체 기린이라고 번개 그렇게 친해 보이지도 않는데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워크북 볼까요? 네, 워크북 보겠습니다. 자, 방향타 질문입니다. 기린이 번개에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네. 입증할 수 있는지, 혹시 입증이 뭔지 모르시는 분 없죠? 자, 이 질문을 읽고 생각하면서 글을 듣고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걸 정확하게 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반드시 또 몇몇 단어나 문장들은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읽었을 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다시피 단어죠. 단어나 표현의 이해가 조금 아직 부족하셔서 이해가 어려우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단어를 충분히 해주셨지만 물론 이 단어 가지고 충분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조금 부족한 분도 계신 거 아십니다. 혹시 이 외의 단어를 모르시거나 표현을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을 통해서 단어 이해가 충분히 진행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읽고 이 방향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확히 할 수 있는지를 본인을 스스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단어는 다 하는데 이상하게 요 위 부분이 이쪽 부분이 이 글의 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장의 이해가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문장을 우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군대로 반드시 끊어서 정확히 읽어주셔야 되고 반드시 멈추어 생각하시는 훈련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 문장들이 왜 여기 있는지, 이 단어는 왜 여기에 쓰여져 있는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점점점 좋아집니다. 자, 선생님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본문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선생님은 좀 구조상 어려운 문장도 한번 같이 샘플로 챙겨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에 대한 요지나 방향을 전달해주는 중요 문장도 한번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되셨나요? 자, 우선 먼저, 그리고 하나 더요.
단어 표현도 먼저 같이 챙겨보도록 할게요. 순서상 첫 번째 문단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제목이 기린하고 번개입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부터 쭉 보면은 번개 얘기만 나옵니다. 기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네요. 자, 미국에서는 자, around. 자, 단어 표현 나옵니다. 아까 단어 리스트에 안 나온 걸로 선생님 기억 맞죠? 네, 맞죠? around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대략이랍니다. 약 한 50명의 사람들이 사람 나옵니다. 기린 아닙니다. 1년에 번개에 맞아 죽습니다.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한답니다. 맞고 죽는데요. 하지만 조금 안심시켜주려고 다음 문장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글의 방향성은 아닙니다. 자, 또 단어 하나 표현 알아볼게요. even more. 자, 요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even more. even 뭐뭐 조차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럼 조차만이?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문장을 이해할 때 이렇게 단어대로 해석해버리거나 단어대로 이해해버리면은 산으로 갑니다. 조차만이 맞는다. 번개에 의해서. 그러나 살아버린다. 뭔 소리죠? 네, 이때 우선 첫 번째 이브는 이브는 조차가 아니라 네, 훨씬 더 훨씬이란 말이야. 훨씬이란 말입니다. 그럼 되셨나요? 그 more은 이보다 훨씬 알죠? 그러니까 뭐 합쳐져서 even more이 그럼 합쳐져서 이보다 훨씬 하고도 뭐가 생략되어 있어? 사람들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표현, 요 두 단어의 표현 엄청나게 중요하죠. 첫 번째, even more를 한 단어처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사이에 생략된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왜? 위에서도 사람을 언급되고 지금 사람과 번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번쩍이는 번개에 의해서 맞지만 살아남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번개와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도대체 왜 이야기합니까? 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쓴이가 하신 말은 요 말이에요. 드디어 길에는 나오죠. 애니멀, 동물들도 뭐합니다? 번개에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떤 동물이 이제 정확히 나오겠네요. 자, 그걸 기대하고 봤더니 지라프가 아니네요. 또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죠. tall animals라고 나옵니다. 키가 큰 동물들이 요건 표현 나왔죠. are more likely 뭐 할 가능성이 있대요? struck 맞을 가능성이 높대요. 누구보다 short what 잠깐 once 뭘 가리킬까요? 하나 여러 개요? 그 위에 있는 animals를 가리키죠. 이렇게 바뀜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문장의 이해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be likely to라는 표현의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once에 대한 단어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수동태 개념 치는 게 아니라 맞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문장의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쉬운 말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단어 그대로 해석해버리면은 정말 산으로 갑니다. 빠밤. 자, 그래서 다시요. tall animals, short animals.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animals 대신에 once를 썼죠. 그래서 작은 동물보다 큰 동물들이, 키가 큰 동물들이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답니다. 자, 드디어 나옵니다. 빠밤, giraffe. 기린 나왔죠? 이제부터 기린과 이제 번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자, 보시면은 이제 기린이 가장 큰 동물이고, 키가 큰 동물이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글의 방향성이 점점 좁혀왔죠. 처음에는 여기 위에서는 번개와 이제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누구도 맞는다. 이 문장의 포인트로 이제 동물 얘기로 바뀝니다. 동물들도 맞아요. 그래서 특히 키 큰 동물이 맞아요. 점점 좁혀오죠. 동물, 키 큰 동물, 드디어, 네, giraffe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린 소개가 진행이 되죠. 무려 몇 미터가 되는지 쭉 나오지만 자, 선생님이 요 문장이요. 자, 이 문장이 이제 전체 드디어 번개와 기린이 만납니다.
뭐 데이트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제목과 함께 이제 맞아진다는 얘기죠. 이 문장에서. 자, 그런데 우리의 걸림돌 첫 번째 since입니다. 내가 알기로 since는 언제부터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때 since는 언제부터가 아니라 맞아요. 뭐뭐 때문에 말도 있습니다. 그럼 고민하겠죠? 자, 한번 고민해볼까요? 자, 고민했습니까? 그러면은 뭘로 선택하시죠? 맞습니다. 때문에죠. 아, 그럼 because지. 왜 since 썼어? 레벨링. 이렇게 하면 몇몇 친구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아셨죠? 뭐뭐 때문에로 갑니다. 그래서 뭐요? typically. 자, 전형적인 번개 때문에, 번개가 뭐 때문에요? 아, tallest object. 뭐예요? 가장 높은 물체를 치기 때문에. 다시요. 치다 어디 있어요? strikes. 그렇죠? 다시요. 번개가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번개가, 띠용,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여기 한 단어입니다. 키가 큰 물체를, 높은 물체를 치기 때문에, 아, 슬픈 말이네. GF가 이상적인 타겟이래요. 그죠?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죠? 그거 뭐야? 그거 있잖아. 맞죠? 그 총게임, 핸드폰. 아, 아무튼 몰라요.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자, 아무튼 이상적인 타겟이래요. 기린이. 왜? 키가 크니까요. 그죠? 누구한테? 번개한테. 자, 그러면은 제목은 기린과 번개인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기린은 번개의 타겟이다. 타겟이 된다. 이유는 키가 커서 그렇다네요. 자, 이게 이제 그 제목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되시죠? 자, 이제부터 두 번째 문단부터, 미안합니다. 세 번째 문단이네요. 세 번째 문단부터 이제 어떤 한 동물학자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를 이렇게 얘기해주죠. 정말 많이 맞는지, 정말 죽는지, 네, 정말 맞는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글에 대한 이렇게 요지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선생님 좀 구조상 어려운 문장 하나 조금 두 개 정도 더 챙겨보도록 할게요. 바로 뭐냐면은 요 문장입니다. 거짓말처럼 나왔죠? 도대체 이게 왜요? 라고 하실 수 있으시지만 잘 보시면 선생님 포인트는 if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if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해버리면은, 안 됩니다. 또 산으로 갑니다, 우리. 자, some curious는 뭔지 아실 것 같고요. 뭐예요? 맞아요. 호기심. 그러니까 궁금해했답니다. 뭘 궁금했어요? 만약에? 아니에요. 그럼 if가 만약에 말고 뭐도 있냐면요. 뭐뭐인지 아닌지, 뭐인지 이런 말입니다. 이것인지 궁금했답니다. 뭐? 자, 번개가 기린을 정말 치는지, 더 많이 치는지 끊으시고, 누구보다? 다른 동물들보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궁금한 건 정말 번개가 다른 동물보다 더 많이 기린을 치는지, 때리는지, 번개가. 그것인지 정말 궁금했대요. 그래서 이 그가 누구예요? 네. 위에 나오죠. 동물학자 나오죠. 그래서 그는 연구를 했답니다. 다시요. 연구의 주제는 뭐예요? 아, 정말, 진짜 더 많이 치는지 번개가 기린을 다른 동물보다. 뭐 제목서 알듯이 그런가 보네요. 정말 많이 친답니다. 기린을.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어디 동물원가에서는 어디에서는 몇 년도에는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포인트는 이때 if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석하실 수 있으신지 가장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정말 마지막 줄입니다. 여기 they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중간에 when이 있습니다. 그거 칩시다. 근데 쉼표 and 있고 또 another one이 있고 하면 또 이거 막 또 산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잘하는 거 뭐예요? 여러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막 글을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은 잘 이해가 중간중간 되면서 정확히 이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갈게요. 이때 day입니다.
자,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또 누굽니까? 그들은, 자, 앞에서 보시면은요, 자, 다른 동물보다 더 많이 맞습니다. 누가? 누구예요? 기린과 코끼리까지 잠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린과 코끼리를 가리킵니다. 기린과 코끼리들은 또한 맞습니다. 또 번개를 맞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또 번개를 맞길래 특히 직접으로 맞는 게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우선 번개가 어떤 물체를 쳤을 때 근데 그 번개가 물체를 치고 그 물체에 튕기쳐 나가서 또 다른 물체를 스트라이크 칠 때도 번개를 맞는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적인 얘기는 뭐예요? 이 두 동물은 특히 기린은 키가 커도 맞지만 바운스 돼서도 맞는다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선생님이 이 문장은 우선 데이가 뭘 가리키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 이때 another one이 뭘 말하는지 다른 물체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when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 둘, and 됐죠? 그 다음에 세 개가 되는 거죠. 번개가 물체를 치고 바운스 되고 또 다른 물건을 칠 때 그들은 또한 번개 또 맞는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의 이해가 정말 지금 봤습니다. 나왔네요. 아까 if 선생님 얘기한 거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장의 구조를 좀 2개 정도 알아봤고 이제 거치적인 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문장들을 알아봤는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적절한 스피드의 읽기와 이해가 동시에 돼야 되고요. 그래서 스스로 잘 의미군대를 끊어 읽으면서 반드시 멈춰줘야 돼. 멈추면서 한 번씩 꼭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요지는 무엇인지 이런 훈련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정말 빵빵 크게 만들 겁니다. 고정합니다. 자, 그럼 잠깐 워크북 넘어갈게요. 자, 문장의 이해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셨죠? 특히 이런 것들 조심해 주세요. this가 뭘 가리키는지. 자, 아까 선생님 했던 것도 나오네요. 나왔습니다. 자, 제너럴 퀘스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까? 번개로 피해보는 대상은 어느 동물이 번개에 맞을 가능성이 높은가? 기린이 주로 어디서 사는가? 무엇이 궁금했는지 남아프리카입니다. 동물공원에 일하는데. 그 다음에 기린이 번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거 나옵니다. 이거 참 재밌어요. 찾아보세요. 자, 크리티컬 퀘스천입니다. 우선은 가리킨 게 무엇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왜 번개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으신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에 대한 구조까지 판단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함께 리딩 지문에 대해서 같이 가이드를 드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할게요. 네. 혹시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질문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네, 댓글이나 네, 뭐 쪽지 다 좋습니다. 전화도 좋습니다. 전화도 좋아요. 맞아요. 그런 거 좋아요 꾹, 구독 꾹,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댓글은 꾹 괜찮아요. 쪽지 꾹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만나서 같이 또 수업하고 싶네요. 자, 그때까지 건강히 잘 있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선생님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